기흉은 언제 발병했고 그 당시 나이랑 네. 그 당시 뭐 키와 체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흉이 이제 제가 2015년 3월 달에 발병을 했고요. 저는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58kg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발병한 게 그 전날 이제 과음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음 전에도 몸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태였는데 과음을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숙취 증상인가 하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슴 쪽에서 찌릿하고 흉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도 좀 아득해지고 뭐 그런 증상이 있고 이제 평소하고 좀 몸이 좀 틀리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호흡을 할 때도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호흡이 좀 샌다거나 숨을 쉴 때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숙취 증상이겠지 해가지고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음날 이제 출근도 하고 이제 뭐 걸어 다니고 좀 뛰어 보니까 그 흉통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흉통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그때서야 이게 좀 예사롭지 않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기흉의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바로 이제 저기 의사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기흉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흉의 증상인데 기흉의 증상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슴의 흉통 그리고 호흡곤란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고 저도 그렇게 증상을 겪었습니다. 통증이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하루 밤을 그냥 보내신 거네요? 일주일을 병원을 안 가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그렇게 뭐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뭐 다급한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흉통이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다가 뭐 걷거나 좀 빠르게 뛸 때 흉통이 좀 심하게 오고 뭐 요런 식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이제 이게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증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기흉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어떤 검사를 받으시면서 기흉 확진을 받으셨나요? 그게 뭐 다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청진기로 이제 그 호흡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숨을 쉬면은 이게 호흡이 새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청진기로 진단을 하고 이제 청진기 진단할 때 이제 의사가 의심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뭐 제가 의학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그 저기 폐 속에 이제 공기 있는 게 좀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제 기흉이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기흉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청진기로 진단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엑스선 촬영을 하죠.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저는 기흉이 좀 심해가지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기흉 치료가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산소 호흡기로 이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삽관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폐하고 그 흉막강 사이에 낀 그 공기를 삽관을 해가지고 관을 투여를 해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방법. 요게 이제 2단계고 이제 3단계가 이제 수술인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삽관을 해도 공기가 계속 유출이 되고 그리고 그 기흉의 원인이 되는 그 폐 윗부분에 기낭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기 주머니, 조그만 공기 주머니인데 그게 그 기흉 발생 후에도 그게 이제 남아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떼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유착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자연 치유되는 거 보는 거, 좀 심할 경우 삽관 수술, 삽관.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진전이 없고 향후 또 재발할 우려가 더 크면은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태가 심하고
향후 이제 재발 그 소인 그 기낭도 더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바로 수술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바로는 삽관을 했고 삽관 후에 이제 저도 원하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죠. 삭관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수술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 재발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 기낭이 아직 폐에 존재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걸 쳐내서 이제 향후 재발을 막는 그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한번 겪어 보니까 다시 겪기 싫어서 수술을 제가 원해서 수술을 좀 택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기흉이 재발이 많이 된다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은 재발에 대한 우려가 없으신 거겠네요? 아니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이제 폐가 이제 왼쪽 폐, 오른쪽 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폐, 오른쪽 폐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한 건 오른쪽 폐인데 왼쪽 폐에도 그 기낭의 원인이 되는 기흉의 원인이 되는 기낭이 남아 있어서 왼쪽 폐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오른쪽 폐는 수술을 해서 그 이제 기흉의 원인이 되는 기낭을 제거한 상태라서 재발 확률이 이제 오른쪽 폐만 5%로 낮아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폐는 아직 전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이제 기흉으로 갈 이제 확률도 높은 거죠. 발병할 수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수술한 쪽은 이제 수술한 이후로 재발 확률이 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술은 몇 박 며칠 동안 입원을 해 계셨고 수술하실 때 뭐 통증이라든지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수술이야 뭐 전신 마취를 하니까 통증 자체가 없는데 그 수술 이전 단계인 그 삽관 시술 그게 상당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취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피부 부분에 이제 국소 마취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이 들어갈 때 그거는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은 하고 수술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회복 시간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였고 회복 시간은 한 3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원 기간은 뭐 이제 환자 차후 그 차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수술 후에도 입원을 하고 있었죠. 가슴을 갖다가 절개를 하신 건가요?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신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저 가슴을 절제를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니고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이제. 아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신 부분에 예, 요쪽 부분. 구멍 하나. 예, 아니 하나는 아니고요. 내시경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또 뭐 절개하는 구멍 뭐 해서 총 구멍이 3개였던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 구멍이? 비슷합니다.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게 상처가 남아 있는 정도인 건가요? 흉터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배꼽처럼. 예. 그러면 이제 기흉 수술 후 잘 지내고 계신지랑 뭐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지키시거나 관리하시는 사항들 있으신 건가요? 예, 일단 뭐 의사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일단 기흉 환자의 90% 정도가 이제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연을 했고요. 금연을 해서 이제 담배는 안 피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원인이 없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처 방안도 없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몸이 피로할 때 뭐 저도 그랬고 이제 여러 그 기흉 환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몸이 피곤할 때 많이 이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무리하게 음주를 안 하고 그리고 무리해서 이제 몸을 제 체력을 혹사시키지 않고 뭐 그런 정도. 뭐 금연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원래 몇 년간 흡연하셨는데 금연하신 건가요? 20년 가까이 흡연하다가 이제 기흉 이후로 완전히 금연해서 지금 5년 정도 금연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비행기를 탈 때 뭐 주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기압차가 발생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낭이라는 게 풍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풍선이 이제 기압차가 나는 곳에서는 이제 펑 터지듯이 이 기낭도 이게 기압차가 발생하면은 그 풍선처럼 이렇게 터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압차가 나니까 좀 그런 기흉에 다시 재발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흉 수술 이후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습니다. 무서워서. 앞으로도 아니요, 이제 타야죠. 네. 어쨌든 뭐 비행기 탈 때 좀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혹시 예.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뭐 좀 일반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금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그 본인이 기흉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죽을 병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싶으면은 이 영상 보시고 빨리 여기 의사 찾아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